10월에 취향없는 서점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2017년에 출간된 소설입니다. 이제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스테디셀러가 된 책이에요. 아몬드는 창비청소년 문학상 수상작 작품인데 분량은 300페이지가 안 됩니다. 아몬드 하면 이 표지에 무표정한 얼굴 그림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아마 이 그림이 아몬드의 주인공인 선윤재일 거예요. 소설은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 미리 알렉시티미아라는 질환에 관해 설명합니다. 알렉시티미아는 감정표현 불능증으로 아동기에 트라우마를 겪었거나 선천적으로 뇌에 있는 편도체의 크기가 작은 경우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복숭아 씨를 닮아서 그 이름이 편도체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 소설에서는 그 편도체가 아몬드를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아몬드인 거죠. 쉽게 짐작이 가듯 아몬드의 주인공 선윤재는 편도체가 작아서 알렉시티미아 감정표현 불능증을 갖게 된 소년입니다. 모든 감정이 희미한 윤재는 특히 공포를 느끼지 못합니다. 공포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를 다치고 죽게 만들 수도 있는 온갖 세상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달려오는 자동차를 피하지 않을 수도 있고 속수무책으로 번지는 불을 멍하니 보고 있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너무 사소해서 나중에는 기억조차 하지 못할 어떤 움직임을 피하지 않아서 윤재는 크게 다칠 수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의 실체죠. 윤재의 16살 생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윤재는 엄마, 할머니와 함께 청계천에 가서 냉면을 먹고 나오다가 아무 이유 없는 공격의 실체를 마주합니다. 한 명이 다치고 6명이 죽었던 그날, 망치와 칼을 든 남자에게 윤재의 할머니는 죽고 엄마는 가만히 누워서 숨만 쉬는 상태가 됩니다. 윤재는 언제나 그랬듯 할머니의 장례식 때도 울지 않고 엄마가 운영했던 헌책방을 열어 장사를 시작해요. 이제는 세상에 없고 또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누워있는 윤재의 가족들 말고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염려도 윤재에게는 닿을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해가 바뀌어 17 고등학생이 된 윤재는 헌책방을 운영하고 매일 병원으로 엄마를 찾아가는 생활을 계속하는데 병원에서 몇 번 마주친 중년 남자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책방을 찾아온 남자는 13년 전에 잃어버렸던 아들인 척해서 입원해 있는 아내를 만나달라고 윤재에게 부탁하고 어쩐 일인지 윤재는 그 부탁에 응합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아들을 찾았지만 아내를 만나게 할 수는 없는 그 사연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윤재는 아들을 잃은 엄마를 만납니다. 윤재를 만난 후 아들을 잃었던 엄마는 아들을 다시 찾았고 그 아이가 잘 자랐다고 믿은 채 곧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그렇게 윤재는 잃어버렸던 아이 고니와 희한한 인연을 맺게 됩니다. 한 마리 맹수 같은 아이 고니, 부모를 잃고 험한 삶을 살았던 고니는 윤재의 학교 같은 반으로 전학을 왔고 그립던 엄마를 대신 만났던 윤재를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감정과 공포가 없다시피 한 윤재에게서 고니가 바라는 반응을 얻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고니는 의도치 않게 다른 방식으로 윤재를 자극하는 데 성공합니다. 윤재는 고니를 보면서 세상을 좀 더 이해하고 고니를 더 알고 싶어 하게 됩니다. 잠깐 동안에도 수없이 날뛰는 마음을 가진 고니와 한없이 잔잔하게만 한 윤재. 고니는 윤재를 이해할 수 없어서 괴롭고 고니는 윤재에게 도무지 알 수 없는 세상의 표본과도 같죠. 고니는 적대적인 태도를 버리진 않았어도 책방으로 계속 윤재를 찾아옵니다. 차츰 어떤 말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윤재에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속내를 털어놓고요. 윤재는 조금이라도 더 세상을 이해하게 될까요? 자신을 상처내기 때문에 세상이 싫은 고니는 세상을 좀 더 사랑하게 될 수 있을까요? 청소년 문학소설은 대부분 성장소설이라고 하면 비슷합니다. 우리는 사실 다 막무가내로 강제로 어른이 된 사람들이죠. 일단 어른의 나이를 먹고 나서 어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니라 마음을 스스로 키워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죠. 하지만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되기 이전에 차갑고도 뜨거웠던 마음은 차츰 잊혀집니다.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뭐가 그토록 아팠었는지 기억해내기가 쉽지 않죠. 아몬드는 결론적으로 모든 이들이 더 나아지는 엔딩으로 가는 소설입니다. 하지만 윤재와 고니가 성장하고 나아졌다고 해서 그게 꼭 그들의 엔딩은 아닙니다. 성장이란 게 꼭 좋은 인생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무엇보다 윤재와 고니는 이제 겨우 17살이니까요. 좋은 쪽으로든 어렵고 험한 쪽으로든 그들은 언제든 방향을 틀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와 고니는 유독 눈에 띄는 결핍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죠. 그 결핍이 서로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평범한 보통 아이들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결핍의 골이 깊은 등장인물들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성장이 짠하게 다가오죠. 누군가의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을 보는 것은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그 희망이 소설 속의 것이어도 그렇죠. 무엇보다 우리 어른들은 항상 여전히 덜 잘한 듯한 느낌을 갖고 사니까 더욱 가깝게 느껴지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아몬드의 작가 손원평은 1970년생입니다.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했다고 하고 영화 평론가이면서 데뷔한 영화 감독이기도 합니다. 손원평 작가의 대표작은 바로 이 아몬드이고 작가가 쓴 첫 번째 장편 소설이기도 한데요. 아몬드 외에도 여러 작품들을 출간했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 작가의 대표작은 아몬드예요. 손원평 작가가 소설보다는 영화 쪽에 커리어가 많아서 소설가로서 파악이 힘들긴 한데 소설에도 애정과 열정이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작가입니다. 이제는 10월이라 완연한 가을이죠.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책을 읽기 좋은 계절이라서 독서의 계절인 게 아니라고 합니다. 가을에 오히려 독서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격려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말이라는데 저 역시도 가을에는 밖으로 나가고 싶기 때문에 책을 읽으라는 말은 누구에게도 못하겠네요. 대신 취향없는 서점의 책 소개를 보고 혹여 언제든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읽을 책을 미리 골라두는 건 어떨까요? 취향없는 서점이었습니다.